네, 이번 시간에는 BFS, DFS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BFS, DFS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냥 중요해요, 이 파트는. 이 코딩 테스트를 한정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통틀어서 BFS, DFS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다면 이 파트는 못해도 50문제는 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BFS, DFS란 일단 그래프의 탐색 기법의 일종인데요. 그래프를 탐색하는 목적은 이미 한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BFS는 너비 우선 탐색, DFS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BFS 먼저 살펴보면 이거는 간선의 모든 가중치가 같을 때, 즉 1이라고 할게요. 간선의 모든 가중치가 1일 때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돼요. 먼저 시작 정점을 정하고요. 그 정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정점들을 먼저 방문합니다.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는 이 최단 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Q를 이용할 거예요. 이 Q의 특징은 선입 선출이죠. 따라서 이 BFS를 구현하기 위해 선입 선출의 원칙이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선입 선출의 원칙으로 이 BFS 구현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진행 과정을 보자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을 때 1이 시작 노드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Q에다가는 1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이 Q의 첫 번째 원소,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에요. 1을 빼고 1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 2, 3을 차례대로 넣을 거예요. 따라서 2, 3이 Q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 또 똑같이 2, 3, Q가 들어있는 이 앞부분이 2니까 이번에는 2를 빼줘요. 그 다음 2와 연결되어 있는 4, 5를 차례대로 Q에 넣습니다. 그러면 Q의 모양은 3, 4, 5가 되겠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당연히 Q의 앞부분이 3이 되겠죠. 따라서 3을 현재 위치로 지정하고 그 다음 3과 연결되어 있는 6, 3을 Q에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Q에는 4, 5, 6, 7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4, 5, 6, 7에서 앞에 있는 4를 빼요. 4를 현재 위치로 두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방문할 노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팝해요. 이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방문할 노드가 없으니까 팝하면 됩니다. 만약에 4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2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2는 미리 방문했다고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2도 같이 살펴보겠지만 2는 방문되어 있으니까 그냥 패스해 줍니다. 컨티뉴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BFS를 구현하면 되는데 구현 코드를 살펴볼게요. 우선 코드를 보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노드를 체크할 불리언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이 노드 개수 크기에 아까 배운 인접 리스트, 혹시 첫 번째 강의 그냥 스킵하셨는데 인접 리스트 모르신다면 다시 보고 오세요. 네, 인접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사용하는 Q를 선언하고요.
Q에다가 시작 노드를 삽입하고, 시작 노드는 당연히 방문되어 있을 거니까 방문했다는 표시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먼저 사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전형적인 BFS 코드가 시작돼요. 우선 while문은 우선 Q가 비어 있을 때까지 while문으로 반복을 돌려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Q가 비어 있을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Q에는 사실 하나씩 뺐지만 그 앞에 있는 게 방문하고 있는 노드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파란색으로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Q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똑같이 방문할 노드도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 Q가 empty,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는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일단 설명은 계속 진행할게요. 그 다음 이 int node q 프론트는 q의 맨 앞 원소를 먼저 저장해 두고 그 다음 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원소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포문으로 탐색해 줄 거예요. 이제 연결되어 있는 노드 next라고 할게요. next를 하나씩 꺼내면서 방문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방문되어 있으면 컨티뉴죠. 방문이 안 돼 있다면 방문 체크를 하고 그거를 큐에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끝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몇 명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 코드를 그대로 대입하면서 기본 문제를 몇 개 풀어보세요. 아예 모르신다면 강의를 먼저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게 가장 빠르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BFS는 패턴은 비슷한데 막 그림도 다르고 유형이 살짝씩 달라요. 이게 코드는 비슷한데 유형이 다르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진짜. 그게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BFS는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빠졌죠, 이 코드에서. 근데 이 코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선 다른 점은 거리를 저장하는 디스턴스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이 시작 노드는 시작점이니까 0이라고 할게요. 이 디스턴스는 시작 노드에서 출발해서 i번째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니까요.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부터 방문하는 노드들은 이제 아까 그전 노드에 플러스 1씩만 해주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BFS는 반드시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같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플러스 1씩만 해주면 상관없고, 만약 가중치가 다르다 싶으면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DFS예요. 이 DFS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백트래킹 강의에서 어느 정도 나온 개념인데, 이 옆에 있는 그림은 그때 했던 n퀸 문제에서 따온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n퀸 문제는 n 곱하기 n 배열에 n개의 퀸을 놓는 문제예요. 그때 풀이를 조금 생각해보면 퀸을 하나 두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다음 퀸을 찾을 곳을 물색한 다음에 하나 두고 그 다음 퀸 하나 두고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퀸의 특성,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을 막는다 라는 특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DFS예요. 정점을 하나 잡고
그 정점을 시작점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어디까지? 그 다음 노드가 없을 때까지. 그 다음 없으면 이제 빼고 다음 노드 들어가고, 그 다음 끝까지 갔으면 또 다음 노드부터 시작해서 깊숙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정점을 방문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이게 DFS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기로 구현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최단거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보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만약 시작 지점이 여기고, DFS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부터 방문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의 거리가 0이고 여기의 거리는 플러스 1을 한 1이겠죠. 그 다음 바로 깊숙이 들어간다고 했죠. 대로 돌아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또 탐색을 해요. 그러면 1에다가 또 플러스 1이 되니까 거리는 2가 돼요. 거기다가 아까 한 것처럼 이미 방문을 한 체크를 해줘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세 번째 노드는 2가 되겠죠. 하지만 사실 1과 3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드는 거리가 1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최단 거리일 때는 이 초기화하는 로직이 필요한데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백트래킹이랑 똑같이 제기를 구현을 하는데, BFS 아까 나온 BFS 코드를 그냥 제기적으로만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를 초기화하는 배열이 필요하고요. 이 거리는 최단 거리인데 마이너스는 웬만하면 안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양의 가중치만 생각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 아까 코드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즉 아직 방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했는데 그 거리가 지금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리보다 크다면, 즉 여기는 2였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3을 방문할 때 0 플러스 1은 2보다 크죠.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1로 초기화해주는 코드예요. 다만 아까 BFS에서 한 것처럼 체크 배열은 없애야 돼요. 즉 여기서 방문했다는 거는 체크를 안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시간 복잡도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 DFS 방식의 시간 복잡도는 사실상 모든 간선과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노드의 개수가 V라고 하고 간선의 개수가 2라고 했을 때 V 곱하기 2니까 5에 V2가 걸려요. 이거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되게 노드와 간선의 개수가 적을 때만 사용을 하고요. 이건 사실 BFS도 똑같아요. 최악의 경우 항상 V 곱하기 2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문해기 이인복 교수님의 문해기 수업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BFS가 뭔지 정의를 하고 과정을 쓴 다음에
시간 복잡 도구는 무엇인가? 를 묻는 문제였어요. 아무튼 시험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 시간 복잡도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다음에 나온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 시간 복잡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DFS 코드는 사실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이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참고가 있어요. 이 코딩 테스트에서 이 VFS와 DFS 그래프 탐색을 이용한 문제들은 되게 상당수가 플러드 필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플러드 필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래프에서 연결된 영역 또는 연결 요소가 몇 개인지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각 배열은 다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그림은 백준의 단지 번호 붙이기라는 문제에서 가져온 건데 그림 안에 있는 0은 벽이고 1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2처럼 이렇게 벽으로 단지가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길과 길 사이가 이어져 있으면 이 단지를 같은 단지라고 해요. 이건 1번 단지, 2번 단지, 3번 단지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몇 개의 단지가 나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모든 정점에 대해 BFS 또는 DFS를 하되 그 과정에서 방문한 정점은 모두 체크해 주는 거예요. 만약 반복문을 돌다가 다음 정점에서 이제 BFS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 BFS에서 이 정점을 방문했다 하면 넘어가고요. 안 했으면 그 정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BFS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로 하니까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포문으로 이렇게 쭉 살펴볼 거예요. 먼저 0을 봤어요. 0은 벽이니까 단지 형성이 안 되죠. 바로 컷하고 1이 나왔어요. 1에서 BFS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탐색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 방문을 한 거죠. 그 다음 1을 보는데 방문했어요. 패스하고 벽이니까 패스하고 다음 1을 봤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BFS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때 BFS는 여기와도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좀 넘어갈게요. 이 과정에서 넥스트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if문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 넥스트가 0이다 하면 또 컨티뉴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문 안 하고 바로 패스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고요. 이 3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방문은 다 한 건데 BFS는 총 3번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총 BFS를 한 횟수가 연결된 단지의 개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파트는 문제가 워낙 많아서 우리 조력자들이 나눠서 해설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문제 강의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애들이 좀 딴 거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부탁한 거라서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다익스트라 강의를 할 건데요. 다음 다익스트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